하버드 의대는 왜 강의를 폐지했을까? 골드만삭스는 왜 최고의 인재를 598명이나 해고했을까? 구글과 나사가 새로운 대학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요, 에이트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10년 후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 네, 인공지능에게 다 대체돼서 내가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에이트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입니다. 함께할 팀은 마음여행 독서팀의 박정희 씨, 우영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음여행 독서팀 우영희입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많이 닮으셨어요. 같은 팀이라 그런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아주 어여쁜 두 분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책은 인공지능에 관한 책 가지고 나오셨네요. 에이트하라. 예. 네, 요즘 엄마들 가장 많이 읽는 책이죠. 네, 핫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 읽으면서 10년 뒤에 자리가 없어진다고 자꾸 그래서 불안했거든요. 오늘 잘 읽어보고 이 자리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작가부터 알아봅니다. 예,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 이지성 씨는 1974년도에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또 1992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를 통해서 교육대학교와 법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중퇴하겠다고 자퇴하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빗자루로 엄청 얻어맞았다고 해요. 적성이 안 맞았나 봐요, 정말. 예. 그래가지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또 글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네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꿈꾸는 다락방 아시죠? 네, 너무 유명했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막 대박나는 책들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한 4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렸다고 해요. 굉장히 대중적인 작가예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다음이라는 카페 폴레폴레에 회원들과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에 있는 학교나 병원 등 짓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러네요. 그럼 줄거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총 8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에이트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네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파트 2번에서는 10년 뒤에 당신 자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아주 큰일 났네요. 네, 분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 캔쇼가 있는데요. 600명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98명을 해고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이제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들이 있죠. 네. 의사, 판사, 약사, 검사, 교사도 들어가요, 선생님. 어머,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은 나를 만드는 방법 8가지. 에이트하라. 이거 꼭 배워야 되겠는데요. 오늘. 네, 오늘 위기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에 지지하는 인간의 고유 능력 이거 키워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나라 독서량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166등이에요. 미래가 없다. 충격적이다. 이게 당연히 인공지능에게 점령 당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난민 되겠구나. 걱정도 많이 됐는데요.
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네네. 2045년이 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인공지능에게 99%나 대체된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놀랐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난민 수준으로 된다고 하는데 특히 한국인이 대체되는 비율이 세계 제1위라고 하네요.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요. 큰일 났네요. 네. 이 책을 읽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저도요. 이거 또 인공지능 시대가 사실은 좀 막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이미. 네, 이미. 그래서 우리 그때 알파하고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나요. 사실 서양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과 중국이 이 인공지능의 시장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인공지능의 시장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이 알파고 쇼를 한 거죠. 더 늦은 거네요. 네, 그렇죠.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참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새로운 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네,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의 1인자가 되려고 학교 만들고 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요즘에 이거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점령 당했어요. 네, 맞아요. 점령 당했어요. 그죠. 너무 의존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상위 1%가 있는데요. 네네. 그 1%가 움직이고 있대요. 2012년도에 이미 강의 시대가 끝났다고. 아, 강의 듣는 거? 예, 일방적으로 학습하는 게 끝난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인터넷에 그 강의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 이미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강의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된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군요. 예. 사실 모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전기 자동차의 CEO인 테슬라의 주인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녀들을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네네. 사립학교 엄청 좋은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자퇴를 시킨 거예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맞는 교육을 못 시킨다. 자기들만의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의 1인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억만장자잖아요. 네네. 근데 조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조만장자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외국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참 좋기는 한데요. 나쁜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폴로호에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지금 스마트폰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하고 맞아요. 또 운전할 때 내비가 없으면은 길을 못 찾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고도 못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종처럼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화내지 않는 선생님, 인공지능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화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틀려도 계속 가르쳐주고 거기다 변호사, 의사, 약사 다 필요 없네요. 네, 이런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사실 뭐 실수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화도 안 내는 인공지능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네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아들은 또 게임 중독에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그죠? 네. 이미 종이 된 거죠.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2045년에는 인류 전체를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인공지능 의사에게 수술받고 있잖아요.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심하고. 하물며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인공지능한테 상담받고 싶을 것 같아요. 비밀이 보장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니까. 그러네요. 점점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사는 실수하는데 또 인공지능 왁스는 실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책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뭐 반찬을 사는데 저거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공지능한테 살고 싶은가요? 큰일 났네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럼 다 지금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건데 사실 의사가 피곤하면 실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실 못 믿을 게 많아. 차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심하죠. 그죠.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게 편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인간 정말 소외되겠네요.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준비하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출시하면서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애플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과학과 했어요. 인문학.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인문학 열풍이 이렇게 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엄마들도 정말 이
또 책 읽는 거 또 갑자기 열풍이 일어났어요. 아, 이제는 책이구나 또 이렇게 돌아갔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엄청 떴죠. 네. 아, 네. 그래서 많이 읽고 있군요. 네. 아, 그렇지, 맞아요. 작가가 떴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로 지금 인공지능을 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창조자 입장에서 대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남았어요. 창조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네네.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쉬웠더라고요. 뭐냐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성찰하고 사고하고 책을 읽으라 해요. 아, 깊이 생각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현재 IT를 전혀 쓰지 않는데요. 그 기기를 쓰지 않고. 네, 자기들은 오히려 더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주말 하루만이라도 네네. 스마트폰을 제거하고 내면의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경험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말이 맞네요. 인문학의 접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관심, 공감 능력 이거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기술에만 치중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네요. 엄마들에게도 사실 우리 엄마들 성적만 생각하지 책 안 읽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성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책도 익히고요. 이 북적북적에도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아, 네. 아셨죠? 네,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은 게 굉장히 많으셨죠, 이번에. 네. 이분이 이제 꿈꾸는 다락방 리듬으로 리드라도 굉장한 책이었죠. 쓰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서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8가지 에이트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 6개의 팀 대항이었어요. 팀 대항. 디자인 팀, 경영, 그다음에 공학 팀, 건축가, 그다음에 변호사 팀, 유치원 팀 이렇게 6개의 팀이 대항을 했는데요. 스파게티 20개, 그다음에 노끈과 마시멜로를 주고서 높은 탑을 쌓게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겼을까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이겼대요. 오, 대단하네요. 네, 창조적 상상 능력을 가진 이 어린 아이들이 승리했던 거죠. 그러네.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 인류학적 경험을 많이 해라가 많이 경험에 남았어요. 아, 그러네요. 유년 시절이 없기 때문에 창의력도 없고 마음에서 이렇게 창조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만 하지 마라 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좀 많이 해라. 그래 창조력이 나오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노잉을 버리고 비잉, 두잉 하라가 남았어요. 이 두잉 하라가 바로 창조적 상상력이더라고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부딪히면서 혁신하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중요하네요. 공감하고 그것이 적응력을 기르겠죠. 저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자 무기 철학인데요. 갑자기 철학자 데카르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학하라. 네, 멋있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그래요. 인간의 고유 능력이죠.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독서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북적북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참 좋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게 웬 좋은 일입니까? 네, 좀 아쉬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책 정보는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건 많았는데 근데 이게 99%가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이거 사실일까 그런 불안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소신껏 좀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고 열풍이 불고 열심히 독서하라고 하고 하는데 이 책은 또 자기발서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읽고 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을 놓고 깊이 사고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의 중요성 다시 중요하네요. 정말.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매 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사고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인공지능을 이기는 강한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강한 마인드 필요하네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지혜롭고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을 꼭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트하라고 하죠. 이제 에이트하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오늘 마음여행 독서팀의 우영희 씨, 박정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일부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관심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읽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읽고 이야기하는데요. 인류의 그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협적이고 좀 자리가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좋은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인류에게 위협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격차가 인간과 동물의 격차 이상으로 벌어진다. 어쩌면 인간과 곤충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인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학생이 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읽어보니까 정말 위협적이네요. 10년 안에 이미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한다. 이래 10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지금 변해가는 어떤 이 상황을 봐도 뭐 사실 그 청소기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사 검사 뭐 교사할 것도 없이 이거 인공지능이 우세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예, 맞아요. 미국에 있는 인기 있는 메티아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선생님인데 화도 안 내시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영화에서나 보는 SF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에서 점령이 다 된 상태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보다 못하거든요. 전 모든 스마트폰에 물어봐요. 저도 그래요. 점령 당한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능력은 인공지능 교사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뛰어나죠. 아주.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가고 있고 점점 아예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사실은 회계 프로그램 없이는 저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미 점령을 당했고 사실은 실수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은 실수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화도 안 내고 기분도 안 타고 저는 이미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또 외국어 계속 틀리는데도 화도 안 내시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선생님보다 인공지능 선생님이 더 낫지 않을까. 전 자꾸 교사에 관심이 가네요. 큰일 났습니다. 윌스트리트에서는 트레이드 598명을 해고했잖아요. 사실 600명이 하는 것을 인공지능 혼자서 3시간 20분 만에 끝낸 켄쇼가 그렇게 끝냈죠. 빨리. 그렇죠. 끝내는데 그 2명도 사실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지시 받으려고 2명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보다 이미 집에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켄쇼는 사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퇴근도 안 하고 오직 일만 하니까 천재 수준이에요. 연애도 안 하고 연애 사건도 없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어떻게 인간이 따라가겠습니까? 맞아요. 의사 왓슨도 그런데요. 왓슨 오진이 없어요. 오진이. 또 의료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또 그거를 불러내는데도 0.1초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떡해요. 인간 환자들이 이 왓슨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깜빡깜빡하니까. 맞아요. 편안하게 여기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이미 의사도 퇴출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5대 병원 명의보다 가천의대의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료받으려고 줄 서 있네요.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 왓슨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큰일 났네요. 그리고 변호사나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간이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60만 건을 처리해요. 기가 막히네. 사실 또 그리고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잖아요.
좀 판검사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판사들은 아침을 잘 먹으면 그날 판결이 엄청 너그럽대요. 아, 좀 주관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편향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은 아주 그냥 그럼 저도 인공지능에게 저기를 받아야겠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체되는 직업이요. 지금 거의 다 이거 다 속하는데요. 이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뭔가 찾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고학력일수록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공무원, 또 기업의 임원들, 회계사. 우리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집에 가 있어야 되나 이거 큰일 나죠. 우리가 다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에 공무원이 50%가 그다음에 경찰, 소방, 현장 공무원의 25%가 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요. 2045년대는 70% 가까이 다 없어진다고 하네요. 공시학원도 없어지겠네요. 엄청난 실업자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인간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90%가 이게 뭘 하죠?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죠?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오네요. 예수님이네요. 근데 책에 정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책 읽으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대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처럼 이타적으로 살아야 안 잘린다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런 삶을 흉내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이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만 대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99.997%가 노동계급이 되고 이제 꿈도 가치도 없고 이제 먹고 사는 일로 이제 고통받게 된다. 이제 이랬을 때 이거 좀 믿어지기가 좀 그래요. 사실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서 그런 건지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좀 비관적이까지 한데요. 서울대 고스팀이 20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도시 사람들이 다 노동자가 된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세계 발표하고 일치한다고 하네요. 상위 그룹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은 노동자예요. 근데 우리예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에이트가 나왔네요. 능력을 키워라 하고 있어요. 이 공포가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사람들이 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근데 뭔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에이트하라. 그래서 이 내용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디지털을 차단하라. 실리콘밸리 가정과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 입장에서 대하라. 2번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3번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4번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5번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6번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인공지능은 트롤리 딜레마를 판단하지 못한다. 7번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8번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 8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뭔가 8가지 읽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거 다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완벽해야 되나, 이걸? 다 되는 게 없는데,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느낌, 그런 게 없는데. IT 기기가 너무 우리를 점령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주인이 돼서 거절도 좀 할 수 있어야겠다. 1번이 좀 마음에 많이 남네요. IT 기기를 좀 거절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점령당하는 거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부분은 필요하고 인상적이고요.
철학하고 사고하라는 부분하고 또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도 이제 창조적인 상상력, 그다음에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사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순수함, 네,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아까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런 시절이 있어야 행복감도 있고 공감도 되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지식이 아니라 풍부한 감성이나 창조적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인간의 어떤 소중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요즘 컴퓨터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파고 스티브 잡스로 인해서 네. 인문학 열풍이 이렇게 불어왔는데 네. 인공지능 중에서도 네네. 책을 읽고 사고하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았고 네. 또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은 인문학 또 사고하고 나누는 마음 그럼 또 마음이 살아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딸아이가 네네. 지금 IT가 차단된 학교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그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달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뭔가 BTS 알아야 되는데, 예, 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 기쁨도 알게 되고. 예, 사람들을 사귀네요. 네, 옛날엔 기계하고만 사귀었는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책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굉장히 그 좋은 학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점령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서로 사귀고. 그렇죠. 이거 평생 유치원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하고도 많이 통할 것 같은데요. 어른들도 이런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빠르게 살다 보니까 네. 공감력, 상상력 아예 없죠. 일단 일처리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배우면서 이 평생 유치원 만들어라. 저는 이게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죠? 예. 예, 저는 특별히 뭐 어릴 때 유치원을 다니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네네. 어릴 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자율학습이 아주 저절로 됐던 것 그래요? 같아요. 또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골목 대장도 하고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그것이야말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두 분이 아주 따뜻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실 때 빵도 사오시고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저는 특별한 유치원을 나왔어요. 네. 그 유치원은 이제 어렸을 때 그림책을 쌓아놓고 집에서 막 집 만들기 놀이도 하고 엄마 따라 들에 가서 버들피리 만들어주고 또 아버지 논에서 오면서 지게 태워주시고 진짜 대단한 유치원이네요. 네, 저랑 비슷한 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인공지능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사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앉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이게 사실 노잉을 우리 인공지능이 잘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 노잉뿐만이 아니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에이트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네. 사실 저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네네. 이렇게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문화 독서 또 이렇게 가족 캠프, 힐링 캠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걸 통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박정희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간간히 이게 참여해봤는데 사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행복하는 걸 볼 때 더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 지금 보니까 여기 에이트하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이미.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네요. 나에게서 우리로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신데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에게 지지 않고 이미 행복하게 자기 마음을 쓰고 사고하고 또 행복해하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죠 감동적인데요. 네, 이미 디자인 싱킹의 개념이
현재 상황을 더욱 낮게 변화시키기 위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사고라고 하는데요. 네네. 현대적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디자인 싱킹하라.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구청하고 평생교육원 주체로 하는 마인드 교육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통해 변화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고 깊이 사고하고 또 네. 마음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사실 인공지능은 네, 마음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마음이 없는 거니까. 사실 머리만 있지 마음이 네, 없으니까. 네. 사실 마음 중심이 바뀌면 이게 상황도 바뀐다고 네. 마인드 학과 교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패가 정말 좋은 게 실패를 통해 더 깊게 내가 사고할 수 있고 네.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발판의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또 마음에 내가 상처를 입을 때 나를 돌아보면 사실 나도 무심코 한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이렇게 커지는 네, 것 같아요. 두 분은 지금 교류를 많이 하시고 네.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때문에 이미 인공지능에게 안 지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적 생각만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철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나오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철학하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독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비워지고 네. 또 좋은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요. 예. 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내 옳은 생각들도 내려놔지고 또 사고의 폭도 이렇게 넓어져서 이런 독서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도 사실 1차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사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내 생각의 85%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난 이후로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인공지능에게는 아까도 왜 지금 나왔는데요. 트롤리 딜레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인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또 유년 시절이 있어서 따뜻함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개념은 사실 인공지능에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인공지능이 사실 교류하지 않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죠. 머리만 있고 마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죠.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전철을 타서 어딜 가다 보면은 뭐 젊은 분들 뭐 스마트폰만 할 거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대화를 도통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주의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니까 더 편하잖아요. 교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문화 인류학적 여행이나 체험 학습인데 결국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해야 되겠죠. 실제 삶에서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에 혼밥족도 너무 많고요. 사실 혼자 사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에게 다 점령당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인류학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시간적인 여유와 이제 돈이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캠프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요. 코스타리카에서 먹었던 열대 과일도 잊을 수가 없고. 그러네요. 맛있겠어요. 또 멕시코에 사시는 현지 사장님이 빵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페루에서 오신 요리사 분도 계셨는데 막 야채하고 고기를 막 불로 막 그을려가지고 막 주셨는데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행복했겠어요. 결국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상력, 창의력, 공감력을 다 깨울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트를 해보니까요. 정말 이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또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인공지능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윤리도덕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만 너무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트롤리 딜레마도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맞아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가 문제인데요. 네네. 인류와 도덕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죠. 인간 고유의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가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 어느 쪽으로 운전대를 돌려야 하나? 그렇죠. 예, 위험한 상황에 인공지능 대처를 못하죠. 네, 맞아요. 네. 그건 인간의 영역이죠. 네. 사실 그런 판단은 맞아요. 우리 인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2019년도에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에게 문학 수업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인간의 영역인데, 네. 그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기계는 기계죠. 그렇죠. 네. 기계가 어떻게 철학을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죠. 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직업만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고유함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도 해결책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직업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에이트 해라 이런 것만 나오는데요. 에이트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멀리 보고. 네. 그죠? 네, 맞아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삶 속에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걸 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편리한 것은 사용하지만 대체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와 토론, 또 특히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인공지능한테 다 주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자. 네. 그죠? 이렇게 토론할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특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만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디지털을 그러네요. 차단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마음에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해요. 저도.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그렇죠. 뭐 최대한 사용을 하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네,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라는 건 굉장히 유익했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또 인공지능에게 지지 않고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저는 이제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이 부분에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됐는데 네네.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또 아이와 대화하고 우리 속의 어린아이와 대화하라.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남았는데 너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말고 또 인간 본연의 깊은 내면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스마트폰을 좀 버리고 유년 시절을 찾고 진정한 인간미나 따뜻한 사회를 이렇게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리게 살기 또 뭐 간단하게 살기 많잖아요. 네, 이런 운동들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저도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제일 먼저 사실 책을 놓고 아이들에게 IT를 차단하고 또 유년 시절에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따뜻한 마음이나 판단 그런 결정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또 깊이 사고하는 것도 공감하는 것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또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또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이고 싶었어요. 네, 해결책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이 에이트 우리 생각해 보고요. 굉장히 이 책을 읽고 나니까 10년 후가 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교감하고 또 생각하고 계셨네요. 오늘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소감 이야기해 볼까요? 저 이 책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네네. 처음으로 막내딸하고 도서관에 가갖고 철학책을 한번 빌려왔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대단한 변화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이렇게 빌려다 읽는데 우리 딸애도 행복해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에이트 하셨네요. 네. 네. 영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력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사실 아까 한국의 독서량이 세계 166이라고 하셨는데 너무하죠.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책을 거의 안 읽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충 훑고 지나가요. 사실 네. 이것도 혼자 읽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깊어지면서 제가 당장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에게 IT 시간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대화하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을 같이 가자.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같이 있고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라는 이걸 만들어주고 개념을 만들어주네요. 네,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사실 지금 굉장히 뭐 속에서 떨고 있지만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이 속에서 지금 이게 토론하면서 너무 커지는 게 너무 참 지혜가 커지고 네, 너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감동이 크셨나 봐요. 네. 네, 터닝 포인트가 되신 것 같고요. 네, 자주 나오실 거죠?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저의 영광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에이트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두 분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좋은 책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창의성,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기계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까지 알고 기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또 걱정되는 게 많은데요. 상상하고 공감하고 깊이 사고하고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기계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